여러분,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매일 화장실을 갔습니다. 왕도 양반도 평민도 노비도 모두 용변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신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왕은 금박을 입힌 변기를 사용했습니다. 양반은 독립된 뒷간을 가졌습니다. 평민은 마을 공동 화장실을 함께 썼습니다. 노비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용변을 봤습니다. 뒤처리 방법도 달랐습니다. 왕실은 부드러운 한지를 사용했습니다. 양반은 종이나 천을 썼습니다. 평민은 나뭇잎이나 짚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막대기나 돌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과 각종 생활사 기록에 남아있는 화장실 문화를 살펴보려 합니다.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화장실은 계층 차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왕부터 노비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의 화장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왕은 일반 백성들처럼 뒷간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사용한 것은 매우 혹은 호칭을 높여 통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변기였습니다. 매우는 나무로 만든 상자 형태의 변기였습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40cm 정도, 높이는 30cm 남짓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작은 목함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놋쇠로 만든 요강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이 사용하는 매우는 특별했습니다. 겉면은 자개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모서리에는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순금으로 도금한 매우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매우의 뚜껑은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쪽 뚜껑은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꼭 맞게 제작되었고 바깥 뚜껑은 장식용이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으로 감싸진 경첩이 사용되었습니다. 왕의 침전에는 항상 매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급하게 용변을 봐야 할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낮 동안에는 왕이 머무는 건물마다 각각 매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어디에 있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매우를 관리하는 것은 상궁과 나인들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이 닦고 향을 피워 냄새를 없앴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담은 병을 매우 옆에 두어 차가운 기운을 막았습니다. 이 작은 변기 하나에도 조선 왕실의 위엄과 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일반인과 다른 존재였고 그것은 화장실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용변을 보고 싶다는 뜻을 비치면 궁궐안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궁이 왕의 침전 앞에 대기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며 왕이 부를 때를 기다렸습니다. 왕 혼자 볼일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두세 명의 상궁과 나인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매우를 사용하는 동안 상궁들은 문 밖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조차 최대한 죽였습니다. 왕의 사생활을 지켜드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지만 동시에 언제든 왕이 부르면 달려가야 했습니다. 왕이 용변을 마치고 나면 상궁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왕의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의 향을 띄운 세숫대야와 깨끗한 수건이었습니다. 매우는 즉시 뚜껑이 닫혔습니다. 나인이 천으로 매우를 감싸 들고 나갔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왕이 머물던 공간은 즉시 환기되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고 향을 피웠습니다. 어떤 냄새도 남아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최소 5명 이상의 궁녀들이 움직였습니다. 왕 한 사람의 용변을 위해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왕에게는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언제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용변을 본 후 뒤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지화라는 특별한 종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화는 한지를 얇게 만들어 부드럽게 처리한 종이였습니다. 일반 한지보다 훨씬 부드럽고 흡수력이 좋았습니다.
왕이 사용하는 지화는 특별히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여러 번 두드려서 부드럽게 만들었고 크기도 일정하게 재단되었습니다. 지화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종이를 물에 적셨다가 말리기를 반복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름을 먹여 더욱 부드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지화를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매우 옆에는 지화를 담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지화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왕이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화의 양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양이 너무 많다고 신하들이 간언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이 사용한 지화는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절대 재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사용한 물건은 그 자체로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따라 지화의 두께도 달라졌습니다. 여름에는 얇고 가벼운 지화를, 겨울에는 조금 더 두꺼운 지화를 준비했습니다. 왕의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입니다. 이 작은 종이 하나에도 왕실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움이었습니다. 왕의 용변을 처리하는 것은 궁녀들에게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매우를 옮기는 나이는 특별히 선발되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고 걸음걸이가 안정적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매우를 들고 궁궐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단 한 방울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이는 매우를 천으로 감싸 들었습니다.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그리고 궁궐 뒤편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매우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깨끗이 비운 후 즉시 씻어냈습니다. 뜨거운 물로 여러 번 헹구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배설물은 그냥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즉 왕의 추치애가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어인은 왕의 배설물 색깔과 상태를 살폈습니다.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색이 너무 검거나 묽으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피가 섞여 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왕의 건강 상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용변의 횟수와 상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이 일을 할 때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만약 매우를 떨어뜨리거나 실수라도 하면 큰 벌을 받았습니다. 왕의 건강과 직결된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대기했습니다. 왕이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궁녀의 삶이었습니다. 왕비와 후궁들도 왕과 비슷한 방식으로 용변을 받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왕비의 매우는 왕의 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자개 장식이나 금속 장식은 조금 덜했지만 품질은 최상이었습니다. 왕비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였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용변을 볼 때도 상궁들이 대기했습니다. 왕과 마찬가지로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왕비가 부르면 즉시 들어가 필요한 것을 도왔습니다. 후궁들의 매우는 지위에 따라 달랐습니다. 빈이나 귀인 같은 높은 지위의 후궁은 비교적 좋은 매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위가 낮은 후궁들은 더 간소한 매우를 사용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임신한 후궁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임신 중인 후궁의 매우는 더 자주 교체되었고 청결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왕자나 공주를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와 후궁들의 건강도 어이가 관리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용변 상태가 중요한 건강 지표였습니다. 변비가 있거나 설사를 하면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궁녀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었습니다. 왕비의 매우를 담당하는 상궁은 비교적 높은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후궁들의 매우를 담당하는 나인들은 낮은 지위였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랐습니다. 밤에는 각 처소마다 당직 나인이 있었습니다. 왕비나 후궁이 밤중에 용변을 봐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녀들은 작은 방에서 졸지도 못한 채 밤을 새웠습니다. 여성들의 생리 기간에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생리대 역할을 하는 천을 여러 겹 준비해야 했고 사용한 것은 즉시 씻어내야 했습니다. 이 또한 궁녀들의 몫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화장실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 시절 왕이 설사병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매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걱정하며 약을 권했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배설물을 면밀히 관찰하며 처방을 바꿔가며 치료했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매우 검소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화려한 매우를 사용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금박을 입힌 매우 대신 소박한 나무 매우를 선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 검소했습니다. 정조 시절에는 화장실 관련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조가 화성 행차 중에 급하게 용변을 봐야 했는데 준비된 매우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황급히 임시 매우를 구해왔지만 정조는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왕비는 변비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용변을 보지 못해 배가 아팠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처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늘려 해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종 때는 궁녀 한 명이 매우를 떨어뜨려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왕의 매우를 떨어뜨린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다행히 왕이 관대하게 용서해 주어 큰 벌은 면했다고 합니다. 선조 시절 임진왜란 중에는 매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피난길에서 왕은 일반 백성들처럼 급하게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왕실 기록에는 이 시기가 왕에게 가장 굴욕적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숙종은 밤에 자주 매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주 깼고 그때마다 용변을 봤습니다. 상공들은 밤새 대기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왕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화도 되고 배탈도 나고 변비도 걸렸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일반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번거로웠을 뿐입니다. 양반가에는 뒷간이 있었습니다. 측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집에서 떨어진 곳에 별도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양반가 뒷간은 제법 괜찮았습니다. 기와를 얹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나무 벽에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구멍이 뚫린 나무판이 있었고 그 아래 항아리가 놓였습니다. 뒷간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본체에서 너무 가까우면 냄새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너무 멀면 불편했습니다. 보통 10m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지었습니다. 바람이 집 쪽으로 불지 않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양반집 뒷간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안채 여인들을 위한 뒷간과 사랑채 남자들을 위한 뒷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분 차이도 반영되었습니다. 주인이 쓰는 뒷간과 하인이 쓰는 뒷간이 달랐습니다. 뒷간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더욱 어두웠습니다. 양반들은 하인에게 등불을 들게 했습니다. 뒷간 청소는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항아리가 차면 비워야 했습니다. 더러운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보통 가장 낮은 신분의 하인이 맡았습니다. 양반들의 뒤처리 방법도 왕실만큼은 아니지만 괜찮았습니다.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왕실의 지화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한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를 아끼기 위해 천을 쓰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양반가에서는 뒷간에 책을 피치하기도 했습니다. 용변을 보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는 선비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실제로 뒷간에서 과거 공부를 한 양반도 있었습니다. 겨울은 문제였습니다. 뒷간이 바깥에 있어 무척 추웠습니다. 용변을 보러 가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실내에 요강을 두기도 했습니다. 밤에 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파리와 모기가 문제였습니다. 뒷간은 벌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냄새에 이끌려 수많은 벌레가 모였습니다. 양반들은 향을 피워 벌레를 쫓으려 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양반가 뒷간에도 위계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하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구분되었습니다. 신분 사회의 질서는 뒷간에서도 작동했습니다. 평민들의 화장실은 훨씬 열악했습니다. 마을마다 공동 뒷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집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개인 화장실을 가진 평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이 작아 뒷간을 따로 지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동 뒷간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개울 옆이나 언덕 아래에 지어졌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청소하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무로 간단히 벽을 세웠습니다. 지붕은 칩으로 엮었습니다. 바닥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큰 항아리나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천이나 칩으로 엮은 발을 걸쳐두는 정도였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에 있는지 밖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녀 구분도 애매했습니다. 큰 마을은 남녀용을 따로 만들기도 했지만 작은 마을은 하나를 함께 썼습니다. 시간대를 나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은 여자들, 저녁은 남자들 이런 식이었습니다. 평민들은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줄이 길었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조바심을 냈습니다. 다투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빨리 좀 나오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처리는 더욱 열악했습니다. 종이를 쓸 수 있는 평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종이는 귀에 꼽히 쌌습니다. 대신 나뭇잎을 사용했습니다. 부드러운 나뭇잎을 골라 사용했습니다. 지피나 풀도 많이 썼습니다. 벼짚을 잘게 찢어 사용했습니다. 옥수수 껍질도 좋은 재료였습니다. 부드럽고 닿기에 적당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물로 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울 옆 뒷간에서는 물을 떠다 사용했습니다. 손으로 씻고 다시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위생적이지는 않았지만 가장 깨끗한 방법이었습니다. 겨울은 평민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뒷간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집 뒤편 아무데나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민들의 뒷간에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거름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인부는 농사에 꼭 필요한 비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아 밭에 뿌렸습니다. 봄이 되면 뒷간에 내용물을 퍼냈습니다. 항아리나 구덩이에 모인 것을 떠서 밭으로 옮겼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좋은 수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노비와 천민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용변을 받습니다. 양반집 노비들은 주인집 뒷간을 쓸 수 없었습니다. 따로 하인들을 위한 뒷간이 있었습니다. 주인집 뒷간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판자 몇 개로 둘러쳐 놓은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지붕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맞으며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눈을 맞았습니다. 문도 없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노비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주인보다 먼저 다녀와야 했습니다. 주인이 화장실 갈 시간에는 노비가 청소와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뒤처리는 더욱 열악했습니다. 종이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나뭇잎도 좋은 것은 주인 집에서 썼습니다. 노비들은 거친 나뭇잎이나 풀을 썼습니다. 때로는 나무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노비들은 돌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가에서 매끄러운 돌을 주워왔습니다. 씻어서 말린 후 사용했습니다. 용변을 본 후 돌로 닦고 그 돌을 물에 씻어 다시 썼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열악함이었습니다. 떠돌이 노비나 품팔이 일꾼들은 더 심했습니다. 일하는 곳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이나 들판에서 일할 때는 아무 데서나 해결했습니다. 풀숲이나 나무 뒤로 가서 용변을 받습니다. 도시의 천민들도 비슷했습니다. 한양의 가난한 사람들은 개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공동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청계천이나 개울가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백정이나 광대 같은 천민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뒷간 청소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양반집과 관청의 뒷간을 청소했습니다. 인분을 퍼내고 항아리를 비우고 냄새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그 인분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농가에 팔았습니다. 인분은 좋은 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인분은 특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의 것이라 거름으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거지들은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골목이나 성벽 뒤에서 해결했습니다. 관청에서는 일을 단속했지만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질병도 문제였습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 때문에 노비와 천민들은 자주 병에 걸렸습니다.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병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 사회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화장실에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토록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뒤처리 방법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초기 조선시대에는 나무 막대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죽편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나무를 얇게 깎아 만들었습니다. 끝을 둥글게 다듬어 부드럽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방법이었습니다. 막대기로 닦은 후 물로 씻었습니다. 물통을 옆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왼손으로 씻고 다시 물로 손을 헹궜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불편하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종이가 점점 보급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15세기 중반부터 종이를 쓰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실과 부유한 양반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중인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지는 질겼습니다. 그대로 쓰면 피부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구겨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물에 적셨다가 말리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고급 한지는 기름을 먹여 더욱 부드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여전히 비쌌습니다. 평민들은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재료를 찾았습니다. 집, 나뭇잎 풀, 옥수수 껍질 등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재료가 달랐습니다. 봄에는 부드러운 새순을 땄습니다. 여름에는 넓은 나뭇잎을 사용했습니다. 가을에는 마른 풀이나 짚을 썼습니다. 겨울에는 구하기 어려워 미리 모아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조개 껍데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매끄러운 조개 껍데기로 닦았습니다. 강가에서는 돌멩이를 썼습니다. 지역마다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달랐습니다. 천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헌옷을 찢어 사용했습니다. 쓰고 나면 빨아서 다시 썼습니다. 종이보다 경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냄새와 위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종이 사용이 늘었습니다. 종이 생산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인과 부유한 상인들도 종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민과 노비에게는 여전히 사치였습니다. 손 씻기도 중요했습니다. 용변을 본 후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뒷간 옆에 물동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향을 띄운 물을 사용했습니다. 평민들은 그냥 맹물로 씻었습니다. 하지만 비누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비누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잿물을 사용했습니다. 나무를 태운 재를 물에 우려낸 것이었습니다. 기름기를 없애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화장실 문화의 독특한 점은 인분을 거름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중심이었던 조선에서 거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화학 비료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인분은 가장 좋은 비료 중 하나였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해 작물이 잘 자랐습니다. 양반집 뒷간의 인분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정기적으로 퍼냈습니다. 큰 항아리에 모아 발효시켰습니다. 몇 달 동안 숙성시킨 후 밭에 뿌렸습니다. 평민들의 공동 뒷간은 마을의 공동 자산이었습니다. 인분은 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집안 식구 수에 따라 분배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함께 퍼내서 밭에 뿌렸습니다. 도시의 인분은 특별히 비쌌습니다. 한양 같은 큰 도시에서는 인분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뒷간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분을 모아 근교 농가에 팔았습니다. 부유층의 인분이 더 비쌌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의 배설물이 거름으로 더 좋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영양분이 더 풍부했습니다. 양반집 뒷간 청소권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인분 수요가 달랐습니다. 봄철 농사철에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모든 농가가 거름을 찾았습니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겨울에는 수요가 적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인분을 밭에 뿌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냥 뿌리면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거나 흙과 섞었습니다. 볏짚과 함께 섞여 퇴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분을 다루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기 쉬웠습니다. 기생충이나 세균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래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더위에 인분이 빨리 부패했습니다. 냄새가 심했고 파리가 극성이었습니다. 질병이 퍼지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관청에서는 위생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관청에서도 뒷간 관리를 감독했습니다. 공중위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청계천에 인분을 버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분의 재활용은 조선시대의 지혜였습니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계층별 화장실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왕은 금박 입힌 매우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지화로 뒤처리를 했습니다. 양반은 독립된 뒷간을 가지고 종이나 천을 썼습니다. 평민은 공동 화장실을 함께 쓰며 나뭇잎과 지프로 해결했습니다. 노비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돌이나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인간의 생리 현상이었지만 신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화장실 하나에도 조선시대 신분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분을 거름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왕부터 노비까지 모두의 배설물이 농사에 쓰였습니다. 이것만큼은 평등했습니다. 모두가 농업사회를 지탱하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세식 화장실과 휴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화장실 문화를 보며 현대 문명의 편리함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한국사 생활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